서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숨겼던 제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뭐라고? 이춘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20년간 순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이나 이건 설명하지 마세요. 다 들었거든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춘자가 성준에게 소리쳤어요. 이 바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대했겠어.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김서린은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죠. 칼질하는 서린의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팔을 써는 간격도, 물을 자르는 두께도 모두 일정했습니다. 20년 전 707특임대에서 익힌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며느리의 요리 솜씨일 뿐이었죠. 며느리, 또 늦잠 잤어? 시어머니 이춘자가 거실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벌써 일어나서 밥하고 있습니다. 이춘자는 식탁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우리 성준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데 김치도 시큼하고 멸치볶음은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매일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좀 달라져 봐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시어머니 입맛을 몰라? 남편 박성준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은 모범적인 교사 같았어요. 하지만 아침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계란말이가 또 딱딱하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다른 집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봐. 죄송해요. 다음엔 더 부드럽게 할게요. 다음엔. 매일 그 소리만 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야? 성주는 밥 몇 숟가락만 뜨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 없어서 못 먹겠네. 학교에서 때울게. 성주는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참, 오늘 늦을 수도 있어. 회식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누이 박선미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40이 넘도록 시집가지 못해 오빠 집에 얹혀 사는 선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오빠가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갔던데?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선미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비웃었어요. 솔직히 오빠 조건이면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는데. 점심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며느리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아야 며느리 노릇하는 거지.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엄마, 그러게요. 오빠는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런 여자한테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눗물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과거가 떠올랐어요. 707특임대 시절 서린은 달랐습니다. 위험한 작전도 주저없이 실행했고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구했죠. 그때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적과 아군,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하지만 지금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성준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회식 어땠어요? 이춘자가 물었어요. 그냥 별로였어요. 피곤해서 빨리 먹고 쉬고 싶어요. 오늘 국물이 또 짜네. 간 조절은 언제 배울 거야? 언니, 제 방 청소할 때 옷장 정리도 다시 해주세요. 며느리, 내일 동창들이 온다니까 음식 준비 제대로 해놨어? 서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바로 그때 성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성주는 급하게 폰을 뒤집어 놓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이춘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학교 일이에요. 서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준의 당황한 표정, 휴대폰을 숨기려는 몸짓, 20년 전 정보 수집 훈련을 받을 때처럼 모든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준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정유진이었습니다. 서리는 순간적으로 그 메시지를 봤어요. 오빠, 우리 다음엔 여행 가요. 당신 없는 집 정말 지옥이야. 서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외도, 그리고 자신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 성준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서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모든 식구가 잠든 후 서리는 홀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한때 적을 제압하던 이 손으로 지금은 그릇을 닦고 있었죠. 서리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707특임대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최상우의 명함이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서리는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둔 707특임대 김서린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서리는 명함을 꽉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해도 되겠지. 그날 밤 김서리는 달라졌습니다. 순한 며느리가 아닌 진짜 자신을 찾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어요. 오빠, 우리 다음엔 여행 가요. 당신 없는 집 정말 지옥이야. 20년간 쌓아온 모든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난 서리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 손놀림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어요. 707특임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세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리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든 것이 정보였어요. 오늘 아침은 괜찮네. 성준이 계란말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느꼈는지 어색해했어요. 학교 일찍 가야 해. 회의가 있거든. 성준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몇 시에 끝나요? 서린이 처음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상황 봐서. 성준은 당황한 듯 대답했죠. 성준이 나간 후 서리는 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 모든 곳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하나를. 호텔 라운지 2인 식사 마이너스 15만 원.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리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성준이 학교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죠. 점심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어제 성준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집에서 뭔 일 있었어?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남편 기분도 못 맞춰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춘자가 소리쳤어요. 선미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오빠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혹시 언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서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하고 있었어요. 잘못한 건 따로 있는데. 오후에 서리는 마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장보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준의 학교 근처를 지나가려던 거였죠. 혹시라도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봤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성준이 한 여자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여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의 교사 같은 분위기였어요. 둘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성준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즐거워 보였죠. 그 여자가 바로 정유진인 걸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평소처럼 가족들을 맞았어요. 성준이 돌아왔을 때는 오후 9시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피곤해 죽겠네. 성준은 거짓말을 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서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성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재빨리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온 거야. 내일 수업 준비 때문에. 하지만 서리는 봤습니다. 화면에 잠깐 떠오른 유진이라는 이름을 말이에요. 요즘 학교 일이 많나 봐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그래. 새학기라 그런가 봐. 성준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성준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20년간 참고 견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비아냥,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여자가 말이죠. 서리는 조용히 성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명함 하나를. 정유진 마이너스 중학교 국어교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온 거였죠. 유효기간을 보니 이번 주말까지였습니다. 서리는 그 키카드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녁 때 성준이 오늘도 늦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서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준이 나간 후 서리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옷을. 그리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성준과 정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서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2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순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최상우의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늦게 성준이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정말 길었어. 죽겠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았어요. 하지만 성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성준이 잠든 후 서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최상우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상우야, 나 서린이야.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급해.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린아,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내일 만나자. 서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나 다시 시작해야 해. 이번엔 내 전쟁이야.
서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707특임대 김서린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서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를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707특임대 시절 긴장할 때 나오던 습관이었죠. 서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린이 돌아봤습니다. 최상우가 서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더 다부져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상우야. 서린이 일어서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상우는 서린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예전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10년이나 됐으니까.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상우는 서린의 눈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내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에 작전 들어가기 전 그 눈빛이야. 무슨 일이야?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해야 해. 이번엔 내 전쟁이야. 전쟁? 서린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댁에서의 삶, 남편의 외도, 그리고 어제 호텔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상우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구나. 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진실을 알고 싶어. 성준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서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우는 서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 아직도 안 떨리는구나. 예전 그대로야. 한번 익힌 기술은 몸이 기억하나 봐. 알겠어. 도와줄게. 상우가 명함을 꺼냈어요. 지금 보안회사 운영하고 있어. 이런 일은 전문이야. 서린은 그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런데 서린아, 진실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정말 괜찮겠어? 서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며칠 후 상우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성준과 정유진의 만남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학교 업무로 만났지만 곧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정유진이 성준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이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죠. 더 있어. 상우가 서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작년에 계약했는데 실거주자는 정유진이야. 서린은 그 주소를 확인했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둔 고액 보험이 있어. 수익자가 정유진으로 되어 있어. 뭐라고? 성준이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거야. 작년 말에. 서린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유진이 돈을 받는 거지. 더 조사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서린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들이 몰래 해지됐다는 것, 그 돈이 정유진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까지.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상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획된 제거야. 너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거야. 서린은 그 모든 자료를 보며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앞섰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의 냉정함이 되살아났어요. 상우야, 더 자세히 조사해줘. 정유진의 과거, 성준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알겠어. 그런데 서린아, 너 정말 괜찮아? 이 모든 걸 알고도 멀쩡할 수 있어? 서린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한때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야.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일주일 후 상우는 완전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USB 하나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성준과 정유진의 대화 녹취, 호텔 출입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상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유진의 과거야. 서리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정유진은 이전에도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던 경력이 있었어요. 그때도 상대방 아내를 괴롭히고 이혼을 유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가야.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상우가 녹취록을 보여줬어요. 어제 둘이 나눈 대화야. 서린은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유진 언제까지 그 여자랑 살 거야? 답답해 죽겠어. 성준 조금만 더 기다려. 시기를 잘 봐야 해. 정유진 시기는 무슨 그냥 이혼하라고 해. 어차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성준 엄마가 문제야. 이혼하면 유산 상속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어. 정유진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 서린의 손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아마 너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우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뭐 사고를 만들 수도 있어. 서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상우야, 고마워. 덕분에 모든 걸 알게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차례야. 이제 내가 게임의 규칙을 정할 거야. 카페를 나서는 서린의 뒷모습을 보며 상우는 중얼거렸어요. 707특임대 김서린이 완전히 돌아왔구나. 그날 밤 서린은 집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USB, 서류, 녹취록,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성준이 늦게 들어왔을 때 서린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오늘도 회의였어? 서린이 물었어요. 응, 새 교육과정 때문에 바빠. 성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성준은 서린의 그 미소가 왠지 다르게 느껴졌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준은 몰랐습니다. 이제 서린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린은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게임 시작이야.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이춘자의 칠순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모든 준비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며느리, 음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이춘자가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친척분들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로 준비하고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그래, 우리 서린이가 그래도 음식 솜씨는 괜찮으니까 오늘만큼은 창피당하지 말자. 서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피당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생신날 오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시댁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총 15명이 넘었어요. 서린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류,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생신 케이크까지. 와, 며느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네. 시댁 큰고모가 감탄했어요. 우리 서린이는 말은 별로 없어도 손은 참 부지런해요. 이춘자가 자랑했습니다. 성준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친척들 앞에서 모범적인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죠. 형부, 요즘 어때? 학교 생활은? 처남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애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만 보람은 있어. 성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성준은 슬쩍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유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빠 언제 끝나? 기다리고 있어. 서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성준아, 누구야? 이춘자가 물었습니다. 아, 학교 동료예요. 급한 일이 있나 봐요. 성준이 얼른 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이춘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우리 서린이는 복이야. 아무 말 없이 참고 사는 게 최고 덕이거든. 이춘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댁 둘째 고모가 맞장구 쳤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순해. 시집 와서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어요.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정말 복받을 며느리네. 그 순간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린에게 향했어요. 잠깐만요.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린은 TV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USB를 꽂았어요. 서린아, 뭐라는 거야?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숨겼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화면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준과 정유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성준이의 학교 동료분이에요. 정유진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성준이가 바람 피운 거야? 서린아, 그만해. 성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서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화면에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서린명의 적금이 해지된 기록, 그 돈이 정유진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 이건 뭐야? 이춘자가 경악했습니다. 제 돈을 몰래 빼서 그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보험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보험의 수익자가 정유진으로 바뀐 내용이었어요. 뭐라고? 이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준아, 이게 뭐야? 마지막으로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정유진과 성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언제까지 그 여자랑 살 거야?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시기를 잘 봐야 해. 그냥 이혼하라고 해. 어차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서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숨겼던 제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에요. 뭐라고? 이춘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20년간 순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린아, 이건 설명하지 마세요. 다 들었거든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춘자가 성준에게 소리쳤어요. 이 바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함부로 대했겠어? 시댁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며느리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선미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언니, 이게 정말이에요? 서린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이 집에서 명예롭게 제대하겠습니다. 20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서리는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준 씨, 정유진 씨와 행복하세요. 다만 법정에서 뵙게 될 거예요. 이춘자가 성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잖아. 성준은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설이나 잠깐만.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죠. 설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고성과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설이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가둬뒀던 감옥 같은 집이었죠.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는 순간 설이는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설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우가 마련해준 원룸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입니까? 이춘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군대 출신이라면서 난리를 피우고 시댁 식구들은 설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준도 여기에 동조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설인이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선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군대 얘기하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망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들은 진단서까지 위조하려 했습니다. 설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모든 걸 무마하려던 거죠. 한편 설인은 상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불륜, 재산 횡령, 보험 사기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상우가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아, 큰일이야. 시댁에서 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 뭐라고?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까지 대동해서 너를 찾고 있어. 망상 환자라고 진단서까지 준비했다고 해. 설인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네요. 어떻게 할 거야? 설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피해야겠어요. 시간을 벌어야 해요. 그날 저녁 설인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의 추격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김설인 씨 맞나요? 설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의사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설인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분이세요? 박민수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를요? 박민수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선생님이 구해주신 사람이 저예요. 기억하세요? 북한 지역 침투 작전 중에. 설인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그때 그 정보요원? 맞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707특임대 김설인 중사님. 설인은 그제야 기억났어요. 15년 전 위험한 작전 중에 부상당한 정보요원을 구한 일이 있었죠. 정말 박민수 씨가 맞나요? 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박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시댁에서 제게 연락이 왔거든요. 선생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군대 망상에 빠진 환자라면서요. 설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군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죠.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그 김설인 중사님이더라고요. 박민수가 설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은 전혀 정신적 문제가 없으세요. 오히려 매우 명료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시댁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설인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재산 횡령, 그리고 자신이 폭로한 일까지.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무력화하려는 거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공식적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김설인 씨는 정상이며 오히려 주변 인물들이 위협적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며칠 후 시댁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박민수의 정식 진단서가 나왔고 설인의 정신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하지만 이춘자와 성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밤 상우가 설인에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설인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내가 사고가 났어. 지금 병원에 있어. 뭐라고? 어느 병원이에요? 강남 세브란스? 그런데 설인아, 이건 사고가 아니야. 상우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누군가가 내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망가뜨린 것 같아. CCTV 확인해봐. 설인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우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상우야, 괜찮아? 설인아, 조심해야 해. 이들이 생각보다 더 위험해. 상우가 힘들게 말했어요. 내 노트북, 사무실에 있어. 비밀번호는 설인이 생일이야. 모든 증거가 거기 있어.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사고 현장을 조사했죠. CCTV 사각지대, 브레이크 흔적,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명확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우를 제거하려 한 거였어요. 설인은 그날 밤 상우의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법도 사람도 날 지켜주지 않아. 이제 내가 직접 끝낸다. 설인은 과거 707특임대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퇴한 정보요원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도움이 필요해. 내 친구가 당했어. 며칠 후 시댁과 성준, 그리고 정유진의 모든 불법 행위가 정리됐습니다. 보험 사기, 재산 횡령, 상해 교사, 위증까지 완벽한 증거와 함께 고발장이 작성됐어요. 동시에 정유진이 근무하는 학교에도 익명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부정 불륜, 금전거래, 학교 내 스캔들까지 모든 것이 폭로됐죠. 설인은 마지막으로 성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게임 끝.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전쟁이 시작이야. 설인의 고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인은 매일 병원을 찾아 상우의 손을 잡고 있었죠. 상우야, 꼭 깨어나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경찰 수사는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여전히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었어요. 김설인 씨, 증거가 부족해요. CCTV도 사각지대고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고요.
브레이크 조작 흔적은 확인하셨잖아요. 그게 고의인지 단순 정비 불량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서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서리는 707특임대 동료 중 한 명인 이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사립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호야, 도움이 필요해. 서린아,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서린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이정호가 진지해졌어요. 알겠어. 내가 직접 조사해 볼게. 707 출신이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정호는 전문적인 수사 장비를 동원해 사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린아, 이거 봐. 이정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상우 차 주변에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 화면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상우의 차 밑에서 뭔가 작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은 어디서 구한 거야? 근처 상가 CCTV야. 경찰이 놓친 거지. 각도가 애매해서 잘 안 보이거든. 이정호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남자 전문가야. 브레이크 라인을 정교하게 건드렸어. 몇 시간 후에 서서히 브레이크가 말썽을 일으키도록 조작한 거지. 누가 시킨 건지 알 수 있을까? 이미 추적 중이야.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거든. 며칠 후 이정호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린아, 이 남자는 전과자야. 돈 받고 이런 일을 해주는 전문가거든. 그런데 최근에 누군가가 큰 돈을 줬다고 해. 누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성준이나 정유진 쪽에서 나온 것 같아. 상호를 제거하려고 한 거지. 서린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어? 물론이지. 이미 그 남자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 곧 꼬리를 잡을 거야. 한편 성준과 정유진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유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성준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정유진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년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어. 성준도 초조해했어요. 상우라는 남자만 없었으면. 그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우리가 시킨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서린과 이정호가 모든 걸 추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상우를 공격한 실행범이 잡힌 거였어요. 김서린 씨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연락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백했어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린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이미 여러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돈을 줬습니까? 경찰이 신문했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500만 원을 주면서 브레이크만 살짝 건드리라고 했어요. 그 중간 사람이 누구죠?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만났거든요. 하지만 용의자가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서리는 직감했습니다. 정유진이 배후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정호가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서린아, 이거 봐. 이정호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정유진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사고 당일 의심스러운 번호로 통화했어. 그 번호가 바로 그 중간 사람이야. 완전히 연결됐어.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유진이 성준과 공모해서 상우를 제거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경찰은 즉시 정유진과 성준을 소환했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정유진 씨, 이 통화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성준도 당황했어요.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실행범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그날 밤 설이는 병원에서 상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다 잡았어. 내 원수를 갚았어. 그런데 바로 그때 상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의사 선생님, 설인이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상우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우야, 들려? 나야, 설인이야. 상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설인아? 응,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끝났어. 상우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설이는 상우의 회복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법정에서의 최종 승부가 말이에요. 며칠 후 성준과 정유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기소됐습니다. 보험 사기, 재산 횡령, 상해, 교사 등 여러 혐의였어요. 설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오전 10시. 설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20년 만에 입어보는 격식 있는 옷이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성준과 정유진, 시어머니 이춘자와 시누이 선미까지 모두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기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707특임대 출신 여성의 복수국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괴롭혔다고 봅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준은 결혼 20년간 아내를 속이며 불륜을 저질렀고 피고인 정유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성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일 뿐이며 상해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우를 공격한 실행범의 증언까지. 피고인 정유진이 중간책을 통해 실행범에게 금전을 지급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정유진이 창백한 얼굴로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이 너무 명확했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설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말할 것을 하나님과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김설인. 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707특임대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력을 숨기고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설인이 잠시 피고인석의 성준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설인이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참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석의 이춘자와 선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신 순간은 어떠셨나요? 서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20년간 제가 지켜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제 명의 재산이 몰래 해지되어 다른 여자에게 갔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 보험 수익자까지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된 제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유진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어요. 증인께서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나요? 서린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저는 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능숙합니다. 성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께서 과도하게 반응한 것은 아닙니까? 부부간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서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것도 과도한 반응이라고 보시나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20년간 참고 견딘 제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한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변호사님의 생각이고요. 상우가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나왔어요. 김서린 씨를 도와 증거 수집을 하던 중 브레이크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의적인 공격이었어요. 상우의 증언으로 피고인들의 혐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린이 최종 진술을 했어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런 지옥에서 침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렸어요. 20년간 저는 순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저를 찾았어요. 저는 김서린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그냥 김서린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악용당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어요. 1시간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성준, 보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유진, 상해교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춘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선미, 동조 및 방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성준과 정유진이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습니다. 이춘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선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서린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우가 휠체어로 다가왔어요. 서린아, 수고했어. 고마워, 상우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상우가 말했어요. 응, 이제 새로 시작이야. 서린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있었어요. 휴대폰 신호도 잘 안 터지고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시간이 걸리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서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을 이장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린은 마을의 작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요리도 해드리고 때로는 마을 행사도 도왔어요. 우리 서린이가 왔구나. 8순이 넘은 박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너 때문에 매일 좋아. 참, 오늘도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서리는 할머니들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피난 갔던 이야기,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이야기들. 할머니들의 삶도 서린처럼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서린아, 넌 참 대견해. 젊은 나이에 이런 곳까지 와서 우리를 돌봐주고. 할머니, 저도 많이 배워요. 할머니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녁이 되면 서리는 복지관 옆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가구라고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전기밥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서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계절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름엔 초록으로, 가을엔 빨갛고 노랗게, 겨울엔 하얀 눈으로 덮였죠. 서리는 그 변화를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리는 작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우에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그도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서린아, 언제 서울로 올 거야? 아직은 여기가 좋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걱정되거든. 고마워, 상우야. 서린은 과거 707특임대 동료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모두들 서린의 선택을 이해해줬습니다. 너답다, 서린아. 항상 남과는 다른 길을 걸었잖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 보여. 마을 사람들은 서린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서린도 마을 사람들과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는 도시에서 온 분 같은데 왜 이런 시골까지 왔어요? 복지관 관장이 궁금해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정리하려고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서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준과 정유진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거였어요. 최종 형량이 확정된 거죠. 다 끝났구나. 서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의 쾌감이나 후련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은 담담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서린은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707특임대 시절에 치열했던 날들, 결혼 후 숨죽여 살았던 20년,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지난 몇 달간의 일들. 모든 게 의미가 있었구나.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갔어요. 할머니들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어머, 서린아. 벌써 왔네? 할머니들 아침 드시라고 죽 끓였어요. 참 고마운 아이야.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서리는 할머니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라고 겸손하게 말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리는 마을 뒤쪽 작은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거든요. 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이 마치 동화 속 같았어요. 여기서 살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서리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참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저녁 때 복지관에서 작은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어요. 서린 씨 덕분에 올해 참 좋았어요. 관장이 말했어요.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죠?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송년회가 끝나고 서린은 혼자 복지관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죠. 원룸에 들어가 차를 우리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은 고요했고 서린의 마음도 고요했습니다. 당신들에겐 그저 조용한 며느리였겠지만 나는 내 전쟁을 이겼어요. 서린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첫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들도 함께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서린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들을 만나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겠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이 계속될 거였어요.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서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창밖의 눈은 밤새 조용히 내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거였어요. 김서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김서린으로서 말이에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